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2015년 7월 경마, 이제 하반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7월 4일입니까? 네, 그럼요. 7월 4일 토요 경마 방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월 달부터 새로운 얼굴, 새롭게 전문위원이 합류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직 19기 기수로 활동했던 원정일 전문위원과 이제 저희가 부산부터 같이 이제 진행을 했고, 네. 자, 일단 부산 경마 그 오프닝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또 이제 못 보신 분들에 한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위원으로 데뷔한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예,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니빙TV 방송도 출연을 했었고, 또 요즘 뭐 경마장에서 잘 나가는 또 19기, 특히나 이인철 기수, 네. 그리고 오경환 기수가 지금 부산에서 활동하는데, 네네. 그런 기수들과 지금 동기입니다. 그렇죠. 19기 동기. 99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2013년까지 한 14년, 15년 동안 과천에서 기수 생활을 했었고, 총 214승, 200승을 넘기면서 네. 일단 기수 생활을 했던 원정일 전문위원과 이제 새롭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경주도 한 2개를 시원하게 또 때렸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 오프닝 보시면은 그 새벽 동자였죠. 네. 한 마리는 또 자비스. 마저 배장배에서 다이와라지란 마피를 이기면서 우승을 하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 저희 오프닝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래 원정일 전문위원 어떻게 또 그동안 방송을 뭐 여러 전문위원과 한 2-3번 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한 2주 휴식 타임을 갖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방송에 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처음 방송,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송이 지금 이제 세 번째 파트너를 바꿨는데, 파트너에 대한 어떤 믿음감, 그리고 원정일이가 이제 몸담을 수 있는 자리를 좀 찾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우리 신하 의원님, 신병훈 의원님, 저와 함께 많은 호흡을 오랫동안, 거진 한 1년이었죠. 그쵸. 예, 1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파트너였기 때문에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뭐 팬 여러분들께서 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주부터 시즌 2에서 확실하게 여러분께 이제 가감 없는 내용의 전달, 그리고 기수했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께 한번 가감 없이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좋은 마번, 후회 없는 마번 추천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뭐 저희도 신병훈 형과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 경마팬 여러분들도 원정일 기수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일 겁니다. 바로 기수의 경험,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 예상. 네, 그렇죠. 원정일이었다면은 이런 어떤 이런 전개를 하지 않고 다르게 말을 탔을 텐데, 그러한 어떤 그 전개적인 부분, 네, 그렇죠. 기수였을 때, 기수 원정일이었을 때 어떤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좋은 예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병훈 의원도 하실 얘기 있으면? 뭐 그런 건 딱히 없고, 이제 하반기에 들어갔고, 저희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하반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새 방송이 됐는데,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또 하계 경마가 펼쳐지면서 노을 경마도 펼쳐지는데,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서 새롭게 또 포맷까지 단장한 만큼 시즌 2에서는 조금 더 좋은 내용, 조금 더 좋은 결과물 가지고 저희 3명 다 최선을 다할 것을 한 번 더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6월달 경마로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배당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마 뭐 종사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또 경마팬 여러분도 그렇고 적중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어려웠죠. 배당도 많이 나왔고요.
일단은 그런 걸 좀 보완하고자 또 원정일 전문위원과 함께 방송을 또 하기로 했고, 역시 아무래도 둘이 하는 것보단 또 셋이 하니까 저희가 또 저와 신병훈 의원이 못 봤던 어떤 그런 복병마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필들을 우리 원정일 전문위원이 잘 잡아내서 또 방송에서 설명해 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일단 다음 주부터 노을 경마 시행됩니까? 네, 다음 주부터 이제 1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정상적인 경마고 다음 주부터 8월 말까지는 또 노을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 부산 네, 다 1시요. 그렇죠.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여유도 좀 있고 준비할 시간도 어느 정도 좀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기수 입장에서도 오전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새벽 훈련을 하고 나서 조금 휴식을 가질 수 있는 뭐 잠을 한잠 잔다거나 뭐 조금 휴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지어지죠. 그래요. 토요경마 승부경주는 차단 자막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신병훈 의원과 할 때는 방송 승부를 2개씩 저희가 이제 단독 샷을 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 셋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일단은 한 개의 경주씩을 메인 승부, 뭐 신병훈 의원의 메인 승부는 한 놈만 팬다. 네, 그리고 신화는 한 배 탑시다. 그리고 우리 원정일 전문위원은 걸렸으면 또 때려야지라는 모토를 가지고 한 개의 경주씩을 또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또 한 개의 경주는 또 방송에서 어느 정도 풀어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승부는 자막으로 일단은 네. 체크를 하시고 1경주부터 빠르게 한번 가겠습니다. 경주가 13개니까 저희가 금요경마를 해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둘이 다 셋이 하니까 네. 또 이게 첫 체제라서 또 저희가 일단 토요경마 13개의 경주가 시행되고요. 1경주는 1000m입니다. 국산 육군. 1경주, 2경주가 분할입니까? 네, 분할입니다. 가시죠. 네, 뭐 1경주부터 충막과 선정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가장 관심 있게 오는 마필 안쪽에는 일반마 서울 퀸이라는 마필이 되겠는데요.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서 시네마로서 나름대로 스타트 발주는 가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자리 포지션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큼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 원 게이트고요. 송재철 기수가 다시 한번 새벽주고 훈련을 가문 트릭과 병합 조교를 했고, 말이 발승이 조금 뻣뻣하다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수치가 된 것 같고, 어쨌건 장점은 1번 게이트라는 점이죠. 앞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역으로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말은 일반마 서울퀸이 될 것이고, 데뷔전 시네마로서 그 정도의 모습, 특히나 주행검사 때는 발주가 안 돼서 굉장히 후미권에 놀았단 말이 데뷔전에서는 가장 빠른 발주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또 하나의 초식이 되기 때문에 1번 게이트, 또 지난주에 저희가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송재철 기수의 기승술, 뭐 대상 경주까지 특별 경주까지 먹으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아마 토요일은 송재철 기수가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에서는 그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던 네. 송재철 기수 아름다운 동행이죠. 시원하게 대가리 치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축으로 팔렸던 장미언덕이란 마필이 그렇죠. 부러졌어요. 네. 부러지고도 들어와서 송재철 기수를 축하하는 이찬호 기수의 모습을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2, 3마권이 이제 한 방이어서 좀 아쉬움이 컸는데 자, 우리 원정일 위원. 네. 자, 이번 경주 1000m 타고 구산 6등급 앞선 욕심내는 마필들이 한두 주 정도 더 보이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자, 따라가도 전개적인 문제가 없고 라스트 걸음은 1000m에서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 6번마 당찬 비상입니다. 자, 임규현 기수와의 첫 호흡이에요. 김혜선 기수랑 계속 주행검사부터 지금까지 3전 뛰는 동안 계속 호흡을 맞춰왔는데, 자, 이번 경주 임기훈 기수가 좀 작심을 하고 국산 5군 황용 비상과 병합 조교를 하면서 근력을 좀 다져왔다, 좀 승부 의지를 좀 보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기훈 기수가 좀 상승세입니다. 요즘에 이제 지난주 그리고 그 지지난주 조금은 주춤되는 모습. 자, 이제 감량을 떼고 이제 정식 기수가 되었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은 없지만 임기현 기수의 상승세는 분명히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거리까지 줄여서 내려왔고요. 임기현 기수로 기수 교체된 만큼 자, 강하게 승부 의지 보이고 있는 6번 당찬 비상을 추천드립니다. 김혜선 기수가 최근에 구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00에서 이번에 1000m 거리 내려왔는데, 그래요. 임기현 기수 감량의 이점이 좀 빠진 게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요. 임기영 기수가 직접 조교도 금주 내내 열심히 했고 일단 걸음의 변화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1번, 6번, 6번, 1번 요 두 마리가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나머지 말 중에서는 뭐 4번은 미라클 돌풍이란 마필. 자, 이 마필이 좀 기대는 내측으로 기대는 습성이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 12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4번 게이트라면 게이트는 한결 나아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전도경 기수가 그래도 최근 또 열심히 타주고 있고 지난주도 하나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전동희 선수가 뭐라 배당을 냈었나요?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하나 지지난- 들어왔- 지지난주였던 그쵸? 것 하나 같아요. 들어왔죠. 예. 전도경 기수가 전도경 기수 일단 전도경 기수가 20기인가요? 20기입니다. 네, 후배죠? 네 후배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어떤 그 예전에 잘 탄 것 같은데 예전에 전도경 기수가 데뷔 당시에 어떤 기승술은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마필 자체를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선진 경마에서 어떤 기승 자세를 그렇게 보였는데 등재가 상당히 짧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요 체중과의 싸움에서 좀 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기승술에 대해서는 뭐 전도영 기수도 상당히 조금 날카로운 스타트 능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수죠. 그래요. 미라클 돌풍이나 마필은 이제 뭐 선두권 공략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요 마필 1000m 단거리에서 한번 앞에 가는 그림 한번 그리면서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일단 1번 서울킨 4번 미라클 돌풍 6번 당참비상 이렇게 세 마리를 먼저 저희 방송에서는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입니다. 1000m 6등급 레이스입니다. 신마들이 이제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문세영 기수 같습니다. 외곽에는 10번마 위즈 스피드가 이제 문세영 기수의 안장인데 문세영 기수가 탈 수 있는 말이 두 마리가 있었죠. 4번마 퀀텀 리프하고 10번마 위즈 스피드 그리고 새벽 조교 훈련도 월요일 날에 이제 같이 진행을 했는데 뭐 더블이 되다 보니까 위즈 스피드가 주중 내내 계속 조교했기 때문에 기승을 했고요. 저는 뭐 물론 이제 연대상으로 40조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표현 따지면 문세영 기수가 욕심이 있다라면 뭐 6이 4가 정말 좋았다라면 4를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요 경주의 이제 포인트는 2세 마들입니다. 4하고 10이 전부 다 2세 마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말들, 그러니까 4는 아직 안 뛰어봤고 10은 지난번에 한번 뛰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뛰어본 놈이 낫겠다. 그리고 호흡을 맞춰본 놈이 낫겠다라 판단을 하고 요 마필 자체도 똑같이 평가하는 게 주행 검사 때는 그렇게 스타트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경주는 확연하게 달라진 스피드를 보여줬고 당시가 1200이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외곽이긴 하지만 1000m로 내려왔고 또 새벽 조교 때 사천왕이나 완승불패 병합 조교 때 걸음도 훨씬 좋았고요. 당일날 체중 지난번에 데뷔전 때 좀 많이 빠져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만 잘 정리가 됐다라면은 요번에는 데뷔 전에 이은 실전 무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데뷔전에서. 체중이 좀 불어야 좋죠? 아무래도 이 망아지들은 좀 군살이 붙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이 조금 섞여 있는 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면 직전 경주에 빠졌으니까 한 유지 정도만 해줘도 뭐 470kg대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언급해 주셨던 4번마 퀀텀 리프를 추천드리겠는데요. 마필 자체가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주폭이 상당히 좋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발발이죠. 속칭 말하는 발발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힘을 쓰는데 상당히 유리하고 쓸데없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행 검사 당시에 보여줬던 스타트 능력은 실전 경험에서의 어떤 변수는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보일 수 있는 스타트 능력은 조금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찬호 기수가 용화피를 가지고 훈련을 좀 담당했으면 정말 자신있게 한번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필인데, 자, 데뷔 전에 첫 호흡 그리고 이찬호 기수가 처음 기승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4번마 퀀텀 리프의 기본기만 가지고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는 4번 퀀텀 리프가 되겠습니다. 퀀텀 리프와 위즈 스피드 둘 다 앞에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쏘고 따라가는 그림 1000m 단거리
두 마리가 앞선에서 그대로 버티는 그림도 그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선두권이 치열해서 앞선이 좀 지저분하다면은 역시 종반에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저는 8번 은암자랑이라는 마필이 여기서는 데뷔전 나서는 마필인데 막판 뚝심도 지니고 있는 마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검사 약간 이번 데뷔전을 앞둔 그 새벽 훈련, 자, 방출식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방출식 기수가 상당히 나이가 많은 그런 기수인데 새벽같이 나와서 또 열심히 훈련을 담당을 했고, 뭔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뭐 분명히 차후 이 마필은 뛸 수 있는 마필 아닌가. 일단 모계 쪽에 은암대교라고 예전에 뛰었던 말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은암자랑 요 마필 일단은 저는 요거를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요 마주 쪽이 이제 2호선 마주예요. 네. 예전에 또 방춘식 기수가 한창 잘 나갈 때 20조 마봉이 있을 때 네네. 그때 윤흥열 마주 52조도 또 그쵸. 연속에 있죠. 그때 또 2호선 마주의 마필에도 방춘식 기수가 또 승부를 많이 해줬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마주 쪽에 어떤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판단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뭐 뭔가 한번 막판 한번 올라올 수 있는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있어요. 네. 자, 3경기입니다. 1200m 6등급 레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7번 라이징선이 지난번에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극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최고 인기마로 팔릴 것 같고, 저도 이제 최고 인기마를 잡기는 했는데 조금 이제 부담감이 오는 게 지난 경주로 다리가 안 좋은지 조교를 한 번도 이제 강하게 놔주지 않고 9주만에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마번은 세게 잡았지만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부담감이 오긴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곽에는 열돌 봉화로켓도 게이트가 외곽, 아직 2세마고 두 마리가 아마 깜빡이 팔릴 텐데, 저는 솔직히 요 경주는 좀 패스하고 싶은 게요. 9, 11을 7이나 11을 현장 컨디션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특히나 라이징선이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인기 순위 1위로 팔릴 것 같은데 9주 만에 나오는데 조교를 하나도 안 놔주고 나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저는 요 경주는 좀 현장을 보고 최종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왔습니다. 배당을 안고 이제 들어왔는데 기록만 놓고 볼 때는 1분 16초 때 네. 그렇게 좋은 기록은 아니었어요,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편성 자체가 16초 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7번 라이징선이 뭐 보여지는 인기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이번 경주의 라스트 걸음이 조금 좋아 보이는 마필이에요. 이 3번마 가문트릭이라는 마필인데, 이 42조 이간호 마방에서 이제 박현우 기수를 계속적으로 이제 기승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재기승을 시키는 만큼, 자 1200m 첫 도전에 이제 롤링스타 잠룡 좀 상당히 좀 강한 마필들하고의 경합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필이 현장에서 이 체중이 불어서 나온다라는 것이 내용이고요. 체중이 불어서 나오면서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좀 칼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박현우 기수가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이 원쿨캣 자마들이 상당히 좀 날카롭거든요. 신경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데, 자, 그런 부분을 경주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이 레이스를 펼치면서 이런 칼칼한 성격을 박현우 기수가 경주력에만 집중시켜 줄 수 그런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문 트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금 인기마가 어떤 빈틈을 보이고 있을 때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다면 3번마 가문 트릭이 아닐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당판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7번, 12번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열둘도 신마고 7번 라이징선도 출전주기 길고 조교가 가볍고, 3번 가문트릭이라는 마필은 체구가 크지 않습니다. 420kg대. 그래서 그런지 조교를 세기는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체중이 좀 빠질 걸 염려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가문트릭 이번 경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배당을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라이징선이 9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역시 현장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봉화로켓이란 마필은 10마 망아지인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요 20조 마방 자체가 뭐 데뷔전이고 뭐고 지금 20조 마방이 사실 뭐 승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쯤에 조금 좀 성과가 별로 좀 떨어졌죠. 장철 기수도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또 내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교 때 느낌은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네. 열둘 봉화 로켓 요거 저도 한번 현장까지 한번 갖고 가면서 현장에서의 어떤 상태 이상이 없다면은 신마지만 한번 좀 눈여겨보고 싶은 마필로 일단 짚어가면서 해당을 낼 수 있는 3번 그리고 시네마 12번 여기에 우리 신병훈 의원이 또 말씀한 것처럼 또 인기마지만은 인기마들의 현장 컨디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현장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4경주는요 1306등급 레이스고요. 먼저 제가 첫 번째 승부처로 일단 가져가는 경주입니다. 요거 승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편성 자체가 허접하죠 이거. 그렇죠. 허접. 그렇죠. 허접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좀 만만하죠. 네. 만만합니다. 만만하는 표 어떻게 보십니까 편성은? 만만합니까? 부진마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진마 편성 이 허접 그러니까 저마다 다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네. 따지고 나면. 네네. 부진마가 허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방송인데 또 허접이라고 그러는데 마주분들 여기 지금 10마리를 썼는데 또 허접한 말도 10마리 나왔다 그러고 알 거예요 마주들도 내 말이 허접한지를 이 허접한 부진마들 예? 만만한 이런 편성에서 일단은 머리 놓고 한 방을 때릴 겁니다. 뭐 맥시멈 딱 2방 때리고 받치는 막권 그 막권 안에서 저는 정리를 할 생각인데 기본 잠재력을 좀 보고 있는 마필 한두가 있어요. 그게 배당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오고요. 일단은 배팅의 중심마를 말씀드리면 저는 하만식 기수가 올라가 있는 6번마 일렉트릭 크롬이라는 마필 3번의 경주를 뛰었습니다. 분명히 데뷔전과 이전째보다 지난 경주의 어떤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일렉트릭 크롬이 이번에 한 번 더 하만식 기수에게 기회가 왔다면은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한번 첫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허접한 편성이니까 네네. 네? 6번마 일렉트릭 크롬을 넣고 이거를 넣고 한 방 때리고 한 마리를 딱 받치는 2방 깔끔하게 뭐 여러 방 3방 4방 하지 않고 2방으로 몇 배가 나오던 간에 배당판에 의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2방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5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6등급 레이스입니다. 이것도 뭐 그냥 그저 그런 편성입니다. 뭐 말들이 왜 이럽니까 오늘? 이게 월초라 그런지 뭐랄까요, 이 뚜렷한 강축이 없는 편성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인기마들만 좀 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경주 저는 이제 좀 강축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8번마 초원의 바람인데. 네,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제 윤태혁 기수가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너무 앞서다 보니까 주위에서 따라가는 말을 그냥 선행, 그냥 냅다 그냥 1400 버티겠다고 썼는데 오히려 조금 그게 오버가 돼 버렸죠. 오버가 되는 바람이 좀 아쉬움을 남겼고 윤태혁 기수가 이제 부산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엔 다시금 이제 최범현 기수가 올라가면서 최범현 기수가 직접 새벽 쪽에 조율을 했는데 강도나 패턴이 뭐 지난번보다 더 강해지거나 이런 모습은 없는데 그거죠. 이런 기복마드 편성에 앞에 가도 되고 뒤로 따라가도 되고 그리고 이런 패턴의 편성에서 가장 잘하는 게 최범현 기수의 힘한 배에 이은 역전 승부인데 저는 뭐 마음 먹으면 선행도 갈 수 있겠지만 저는 편안하게 2선을 따라가도 1400 거리를 검증을 했고 모든 조건면에서 가장 뭐 완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실수가 없다라면 지난번 뭐 11번 게이트까지 극복을 했기 때문에 8번마 초원의 바람은 2차권에는 오는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축입니까? 제가 보기에 크게 실수 안 하면은 2착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게 나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팔릴 거예요 현장 가면.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게 팔립니다. 강축으로. 강축으로요. 뭐 이번 경주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교로서 추천드리기도 참 뭐하고 이 복귀가 뭐 딱히 나오는 마필도 없고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의 승부 의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휴양마가 2두가 지금 눈에 띄는데 안쪽에 1번마 샤이노스 슈어하고 2번마 매직 스텝 쪽으로 저는 한번 기울기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두 마리 다가 휴양을 갔다 와서 어떤 변화적인 모습을 보일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중심의 기울기는 이제 2번마 매직 스텝보다는 안쪽에 1번마 샤이노 슈어 쪽으로 한번 기울여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용 조교를 하면서 스포 훈련까지 같이 한번 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자마가 어드마이어돈 자마거든요. 어드마이어돈 자마의 이제 최대 약점이 이제 모래를 맞는 모래를 맞으면 이제 못 쫓아가는 게 이제 전반적인 어드마이어돈 자마의 어떤 단점인데, 자, 원게이트고 선행을 가던 못 가던 원게이트가 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게이트가 확실히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휴양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이 유승환 기수가 깜짝 입상이면은 무조건 중배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의 깜짝 선행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출발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직전 경주 휴양 공백전 그 전 경주가 선행 가서 1순을 했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노림 수 있는 마필로 1번마 샤이노 슈어를 추천드립니다. 16주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갔고 이번에 1번 게이트고, 그렇다면 유승환이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까지 유승환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유승환 기수가 상당히 잘 타줬는데 그 여세를 이번 주까지 과연 요 마필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은 이어간다면은 무조건 뭐 밀고 나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그 신명훈 위원한테 한 번, 두 번 재차 물었던 건, 저도 지난번에 초원의 바람을 이제 한 방 인정하고 들어갔는데 물론 현장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 엄청나게 불었잖아. 예?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거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쌍승시까지, 그렇죠. 분위기는 쌍승시 오는 분위기. 쌍까지도 저는 이제 네네. 지난번에 했는데 그 2차 오는 걸 보면서 저거밖에 안 되나? 내 눈이 잘못됐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1400거리잖아요. 사실 1200거리가 아닌 1400거리이기 때문에 뭐 사이니슈어도 1번 게이트 앞에 갈 수 있지만 1400이 역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고, 초원의 바람도 지난번에 끝걸음을 시원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또는 김규배 기수가 올라가 있는 터치 리비어란 마필, 이 마필이 다른 건 없습니다. 종반에 한 발을 쓰는 그렇죠. 그림인데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러니까 신병훈 의원이 아까 8번은 강축이다라는 어떤 자신 있는 멘트를 하셨는데 그럼 58로 한번 때려볼까요? 여기 또 1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5일 받치 5일 받치 저는 5거든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는 8 놓고 할 거고 1 놓고 하시고 5 놓고 하시고 하는 거. 삼복조 돌릴게요. 저는 일단은 삼복승은 일단 터치 리비어가 저는 그냥 종반에 올라온다면 이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네. 느낌을 네네. 추입은 가장 좋으니까. 받습니다. 네. 자, 6경주는 원정일 위원의 승부처입니다. 서울경마 저희 방송과 이제 처음 하는 승부인데요. 그렇죠. 가시죠. 네. 네, 1000m고요. 국내선 3등급. 자, 어느 정도 이제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의 1000m 레이스입니다. 뭐 앞선이 상당히 혼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혼탁한 만큼 경쟁 구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 경주에 선행 가는 마필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걸음걸이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3번마 농분 혜택이나 4번마 블랙 트레인, 뭐 외곽에 9번마 개선 행진곡까지도 상당히 뭐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좀 충실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필들이 싸우고 나간다면 과연 1000m라도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있고 못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은 2두입니다. 자, 현장에서 압축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될 것이고요. 가장 노림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세청자가 될 것 같아요. 노림 수 있는 마필. 자, 앞선에서 싸우고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자, 이번까지도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등된 마필이에요. 자, 혼합 2군에서 강등이 된 마필입니다. 자, 물론 휴양 이후에 완전히 바닥을 쓸고 왔어요. 그죠? 뭐 완전히 뭐 바닥을 쓸고 왔고 이제 부중도 5.5kg 올라와서 57kg의 아쉬움인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번 1000m에서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혼합 2군 그냥 올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런 기본 능력을 문세영 기수가 한번 폭발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레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림수가 세청자 같고 네. 세청자랑 마필이 이제 체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말들이 현장에서 체중이 좀 불어나온다면은 좀 더 능력 발휘하는데 유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문세영 갖고 기수가 있습니다. 탔으니까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세영의 세청자 바닥만 계속 기고 있는 세청자의 문세영 기수. 문세영이라면은 사실 그 원정일 기수도 원정일 위원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잘 나갈 때 네네. 잘 나갈 때 여러 마방에서 이제 그 출마트 포장 앞에 가면은 난리도 아니에요. 각 마방에서 서로 이제 막 예? 기수를 태우고 싶어가지고 문세영 기수에게는 사실 문세영에 맘먹으면은 다 타겠죠. 정경주.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세청자 이것까지 타는 거는 뭔가 문세영 기수도 생각이 있으니까 타는 거 아니나. 일단은 배당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병마니까. 그래요. 하여튼 노림수가 2번이라고 말씀드렸고 7경주가 연타 승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정일 위원의 연타 승부인데 그래요. 7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죠. 때려야죠. 네, 때려야죠. 걸리면 때려야죠. 아주 씩합니다. 걸렸으면 때려야지. 한번 때리자고요. 네. 네, 7월 4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1200m 거리고요. 국내선 5등급 편성입니다. 자, 6월 경마. 자, 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경주가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원정일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지난주 토요 경마에서 여러분의 승리를 이끌어 드렸던 경주라고 하루라고 자부를 하면서 이번 경주 7경주 메인급 승부처 잡아갑니다. 자, 지난주 토요 경마 승부처 5개 중에 4개를 적중시켰고 이 쌍승식 398배의 주인공이었던 4번마 삼정 인디언을 원정이니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상승세 이어갑니다. 자, 7경주. 자, 기본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 자체가 자, 앞선 가는 마필이 맞아요. 앞선 가는 마필들을 공략을 해야 이번 경주 적중을 합니다. 자,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발주, 상당히 깔끔한 발주를 보이면서 사마신차 우승을 했던 6번마 순금입니다. 자, 메인 승부에 걸린 마필, 승급전이지만 상당히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출중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6번마 순금이가 걸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 자, 때릴 마필 자체가 배당권에 있는 마필이에요. 자, 가지고 갈 마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8번마 그리핀,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동방태양, 자, 외곽에 밀렸지만 승급전 상당히 강한 마필 데페르티티를 이겼던 마필 동촌의 아침 12번마 동촌의 아침까지 언급을 드립니다. 자, 이 가운데에 원정일이 주력으로 때릴 마필이 있고 반주력으로 때릴 마필이 있고 가져가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두 중에 원정일이 언급드리지 않는 한두가 확실하게 승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배당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만큼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방 사이즈가 되겠느냐? 이 마필이 들어온다면,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이 승부 마필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4방 아니라 5방, 6방이라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승부 마필이 7경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원정일과 함께 하신다면, 중배당의 짜릿함 충분히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7경주 강한 의지 보이고 있는 마필 한두 주력으로 때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경입니다. 1400 국산 5등급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죠? 네. 가시죠. 자, 조금 늦게 잡았는데요. 이번 경기 1405등급이고 11마리가 출전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지난번에 배당마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인기마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인기마 됐다고 해서 버리면 또 그런 게 인기마지만 의외로 또 괜찮은 배당가 들어오더라고요. 6번마 스마트 캡틴인데 지난번에 인기 순위 8위였을 때 제가 이걸 놓고 들어갔었고 선행 갈 때만 제발 무리하지 말아라 했는데 중간에 조금 끌렸는데 끌린 만큼 좀 아쉬웠던 박현우 기수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구미를 보니까 선행을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냐?
끌리지 않고만 가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발주 이후에 밀고 나갈 필요도 없고 뭐 안쪽에 라이징 퓨처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싸우지 않고 결대로 간다라면은 1400 지난번에 끝걸음의 그 아쉬움을 이번에는 충분히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완벽하게 능력마드 경주가 아니라 인기마 접전에 기복마드 경주 속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말 그리고 이번에 정말 좋아진 말 6번만 스마트 캡틴 놓고 깔끔하게 압축을 해서 이왕이면 여기 중배당까지 얹어서 이번 8경주를 개인적인 승부처럼 한번 강하게 때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좀 선두권 오바를 했고 아마도 이제 그게 말과의 어떤 기수와의 싸움, 힘한 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 우리 원정일 위원이 이제 그 기수의 경험으로서 네네. 지난번에 박현우 기수가 이제 말과 많이 싸우면서 네네. 끌면서 이제 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쉽게 3차.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또 박현우 기수의 어떤 그 마음가짐도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은 박현우 기수의 어떤 뭐랄까요, 기승 자세라고 그럴까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이 마필 6번 이 스마트 캡틴이라는 마필이 목이 조금 높습니다. 목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박현우 기수가 밀어줄 때 당시를 보면은 말이 높다 보니까 박현우 기수 자체도 높아져요, 기승이. 네, 그게 이제 아마 최고의 직전 경주의 아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선행 가는 데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안쪽에 4번만 라이징 퓨처가 있지만은 이건 이제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간 거고 스마트 캡틴은 뭐 거의 뭐 잡고 나가서 그냥 대하시발로 그냥 간 거기 때문에 스마트 캡틴의 선행은 저도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박현우 기수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3코너 중반 이후 돌아 나올 때 4코너에서 끌리면 그냥 또 3착입니다. 그렇죠. 자, 그 부분을 박현우 기수가 제대로 제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걸음을 이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지난번에 신병훈 의원이 이거를 노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강하게 노리고 들어갔으나 아쉬운 3차 그 페인을 신병훈 의원도 알고 또 박현우 기수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신병훈 의원의 승부처 자 8경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잡고 네. 한번 이따 후반부터 11경주 있으니까요. 한번 연타 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9경기입니다. 1200m 5등급 레이스입니다. 암말 레이스고요. 암말 총 12마필이 나와 있네요. 4번마 그랜드 캠프가 3연속 입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때 이제 서승훈 기수가 아주 강력하게 인기 순위 1위로 팔렸었는데 초반에 이제 충돌하고 자리를 못 잡는 바람에 초반에 이제 그 나가면서 발주하면서 발주 때 조금 이제 그 기능 물량이 나오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걸음이고 그래놓고도 조금 무리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자리 잡는데 무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군전에 늘어난 1400을 여유있게 검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 정지를 당한 가운데서 문세영 카드를 51조에서 선택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연투에 대한 기대감 또 이번 경주가 53.5 1.5밖에 핸디가 올라가지 않았고 거리도 1200으로 내려왔고요. 단순하게 선행만 가던 말이 발주가 잘 안되고 늦게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받은 무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기마가 될 겁니다. 문세영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 결대로 발주의 결대로 뭐 영천수를 보내주고 가든 아니면 선행권을 다시 잡든 간에 1200에서는 그 기승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마가 4번마 그랜드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것도 굉장히 좋네요. 그랜드 캠프. 네, 10번마 대천스톤이 35주의 공백을 뚫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왜 쉬었을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편골절이에요. 이 뼈가 이제 조각이 나서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 뼈 조각 난 마필, 이 편골절이 나서 이제 뼈 조각을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수술을 하고 나오는 마필을 제가 타봐서 알아요. 조기를 세게 못합니다. 세게 할 수도 없고. 자, 근데 이 마필은 나름대로 강한 습보 훈련을 하고 나왔어요. 자,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자, 데뷔 전 당시에 보여줬던 능력, 데뷔 이전째에 보여줬던 능력, 데뷔 3전째에 보여줬던 능력은 정말 일취월장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변화를 보여줬고 아쉽게도 부상의 여파가 있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뭐 그랜드 캠프라는 강한 충마가 있습니다. 자, 거리까지 줄여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암말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강한 충마가 있을 때는 후차권이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후차권 제대로만 잡아줄 수 있다면 10번마 대천 스토리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 강하게 보겠습니다. 원정일 위원에게 원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수의 경험, 말을 타본 자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이 예상. 평골절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 조교를 강하게 할 수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강한 조교까지 소화하고 나온다. 대천 스토리. 비록 공백은 있습니다만 전혀 훈련 때 상태는 하자가 없다. 그렇죠. 일단 그래요.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들어올 것 같습니다. 4텐. 4텐. 걸렸으면 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두 분이 워낙에 뭐 좋은 설명해 주셔가지고 4번, 10번 저는 두 마리가 좋아 보입니다. 다른 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좋아 보여요. 뭐 1번 영천수 선행 가서 버틴다. 조교는 좀 잘했습니다. 질풍이나 마필과 병합 쪽에 하는데 질풍을 안쪽에 두고 외측에서 넘어가면서 더 잘 나가는 걸음. 그 같아요. 1이 선행가냐 4가 선행가냐 뭐 여기서 10이 넘어가냐 이런 차이인데 세 기수가 싸울 것 같지는 않고 느낌상 그냥 어느 정도 자리 잡기에 따라서 조금 결과는 안 달라질 싸울 겁니다. 유승환과 문세영의 선우임. 친하잖아요, 또. 친하죠. 그렇죠? 네, 그럼요. 그리고 또 박태준 기수도 그걸 알고. 외곽이니까 또 무리하는 것보단 딱 따라가겠죠. 그래요. 일단 그렇게 딱 보고요. 4번 그랜드 캠프와 10번 대천 스토리. 일단 두 마리 대천 스토리와 그랜드 캠프. 일단 두 마리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10경주는 신화가 준비한 승부입니다. 한 배 탑시다. 네. 그렇죠? 네. 11경주는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한 놈만 팬다. 그래요. 자, 11경주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4일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오늘 승부를 잡은 게 제가 4경주와 10경주인데요. 일단 10경주를 이제 한 배 탑시다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4경주는 한방경주고요. 자, 이번 10경주 4번마 태풍 돌파란 마필이 그 2연승을 달리다가 4군에 올라와서 박태종 한장의 인기 2위 그리고 부러졌죠.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 선행 가서 잡혔습니다. 자, 이번에 문세영으로 기수를 바꿨습니다. 51.5 선행 가서 그대로 버텨내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붙여 때릴 수 있는 마필 한 마리를 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두의 마필은 딱 받치는 막권이고요. 배팅의 비율은 한 7대3 정도로 해서 주력 막권 70, 받치는 막권 30. 그래서 일단은 4번 놓고 한방, 4번 놓고 한두를 딱 받치는 막권이고요. 일단은 제가 보고 온 그림은 때리고 받치는 막권입니다. 나머지 말 중에서 뭐 어설프게 팔릴 수 있는 말들이 몇 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10번마 3등 라이더가 좀 많이 팔릴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8번 은빛질주 이것도 지난번에 골드오로라 마필과 같이 뛰었는데 그때 인기 1위였죠. 이것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4번 태풍 돌파를 놓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8번과 10번이 아닌 다른 마필들을 세게 보고 왔기 때문에 축세와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10경주 한 배 탑시다. 시원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본 예상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7월입니다. 자, 그리고 7월에 토요경마 방송 A급 승부 한 놈만 팬다 11경주입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하는 중거리 1700 머리가 없는 경주입니다. 신병훈이 오늘 8경주와 11경주 선택을 했고 그 머리가 없는 바로 이번 11경주의 한 놈 노림수를 갖고 왔는데요. 자, 1번마 신화탄생, 지난번에 바람 불었던 2번마 담양 젠틀맨, 그리고 착순권에 왔던 뭐 4번마 명작이나 상승세 6번마 럭키아트, 항상 팔리는 말 8번마 야호 선샤인, 팔리는 것 같은 골고루 팔릴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6번마 럭키아트가 상승세기 때문에 팔립니다. 그리고 신화탄생이 팔립니다. 포인트는 뭐냐?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중거리 자체를 아예 안 뛰어봤다는 거죠.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증 무대 속에서 검증 받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달라진 말, 그리고 왜 못 뛰었는지 확인해야 될 말, 요 포인트를 함께 가지고 갑니다. 어떤 깜빡이라도 배당의 값어치가 숨어있을 수밖에 없는
최저 배당 자체도 높게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경주기 때문에 한 놈이 빛을 발할 것이고 신병원이 그 외 한 놈을 쬐고 가는 이 11경주에만 본예상을 담아두겠습니다. 오늘 8경주, 11경주 후반부에 잡은 만큼 이 하반기 첫 번째 경마 이 7월 4일 가족분들께 좋은 거 드리겠고요. 그 배당이 반드시 가족분들께 다시 선물이 돼서 좋았던 감을 이어갈 수 있는 토요일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승부인지 어떤 노림수인지 꼭 함께 하시고 이번 11경주 좋은 놈으로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800 혼합 3등급 레이스입니다. 그레이드 캡틴이 지금으로서는 상승세를 구가 중인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띕니다. 경주 자체가 보니까 그레이드 캡틴이 팔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일단 호남마들, 그 외산마들하고 좀 처음 뛰는 경주긴 하고 그리고 참 걱정이 되는 게 이찬호 기수입니다. 지난주에 이찬호 기수 말 타는데 뭐 말의 능력도 부족했겠지만 기대했던 기승술이 너무 안 나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너무 좀 졸전들이 나와서 과연 이 그레이드 캡틴 갖고 이제 그거를 시원하게 만회를 할런지 그 슬럼프를 이어갈런지 솔직히 저도 좀 걱정이 되고 하여튼 말 상태는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노림수가 있는 말 하나가 안쪽에 있는 3번만 ID 2000이라는 말인데요. 뭐 요거 별거 없었습니다. 짧은 말이기도 하고 제가 보는 건 딱 하나인데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외곽에 있는 8번마 캡틴 로드인데 저는 정상적으로 발주되고 예전 모습이라면 ID 2000이 이제 휴양 이후에 세 번째 선행을 기습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3번 게이트입니다. 이혁 기수가 주행 검사 이후로 이제 계속 호흡을 맞췄는데 조교 강도도 괜찮고 패턴도 괜찮고 지금 이 말이 휴양하고 나와서 한 500km 정도 되면서 말이 좀 많이 무거웠는데 요번에는 느낌상으로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고 체중도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뭐 아예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꼴찌만 바닥만 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주가 대부분이 이 거리 검증 없는 인기마들이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기습을 나갈 수 있다라면 배당을 좀 내지 않을까 해서 배당권의 마필로 3번 ID 2000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휴양 가서 뭘 먹었는지 체중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체중이 많이 불어서 이제 나오는 거는 체질 상태가 좋고 체질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체식 상태 좋은 게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건데 체중이 조금씩 빠지면서 요게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ID 2000이라는 마필 저는 사실상 요 마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저 51kg는 무서워요. 51kg. 개인적으로 선행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네, 선행을 좀 나가주길 바라고 있는 기습. 거예요. 51kg는 그렇죠. 무섭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사실상 저도 51kg짜리예요. 이 체이징 달러스라는 마필인데 이 사무엘 기수가 이제 지난주 이제 서울 와서 첫 승을 거두면서 어떤 자신감을 조금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고 상대가 좀 강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직전 경주에 이 더블 드래곤 이 안유리 기수 상당히 좀 연승을 하고 달려왔던 이런 마필이 무너지면서 이 체이징 달러즈가 들어오면서 400배라는 상당히 좀 고배당 그리고 갈색 전령과 함께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인데 사무엘 기수가 요렇게 조금 뛸 줄 아는 마필을 탔을 때 어느 정도 보탬만 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 기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체이징 달러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감없이 폭발을 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가 이번 경주에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국산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5번마 체이징 달러스 추천드립니다. 구조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지금 최근 뭐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네, 계속 사무엘한테. 기회를 주죠. 네. 지난주도 첫 승을 했고 그렇게 뭐 사무엘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엄청 좋아서 그렇죠? 들어가고 나서. 그 문제는 이제 그레이드 캡틴이란 마필의 기승한 기수가 또 이찬호 기수예요. 그렇죠. 체이징 달러스를 또 지난번에 끌고 들어왔던 기수가 또 이찬호고 자기네 집 말 아닙니까? 그래요. 과연 요 체이징 달러즈와 그리고 그레이드 캡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또 나올지 한번 관심이 모아집니다. 삼정제국이 외곽인데 문세영으로 기술을 딱 바꿔놨네요. 처음 딱 태우는데 그동안 이쿠 기수, 하만식 등짝,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8조의 문세영은 어쨌든 뭐 상금을 벌기 위해서 태우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기수 기용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12 외곽에 있는 삼정제국, 일단 안장 욕심쟁이 문세영을 태웠다. 그럼 욕심 많은 문세영이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삼정제국을 이번 경주. 일단 문세영이가 또 조교도 했어요, 직접. 네, 일단 마무리 조교까지 뭐 수요일날 목요일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최선을 당연히 다하겠죠.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3경주입니다. 1802등급 레이스입니다. 마지막 경주, 저희 방송은 13경주. 잡고 끝내야 되는데 한 마리씩 딱 얘기하고 정리하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앞경주 결과를 좀 보고 선택은 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장산 라이언하고 뭐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삼정제국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두 마리 중에 뭐가 진짜 승부일지는 조금 더 보고 싶은데 하여튼 둘 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보고 있고요. 지난 경주 때 외곽에서 좀 오버페이스에서 죽었던 게 외곽에 있는 8번 홀리데이 드림인데요. 이번 경주가 이제 1800이라는 거리적인 측면, 첫 거리 나선다는 측면이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만 그전 경주에 또 내용이 많이 있었던 말이죠. 승부가 있어서 왔던 게 아니라 승부가 없었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왔고 그래서 안장이 박태종 기술 교체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간다 그러길래 야 이런 거 바람 불면 부러지는데 역시나 부러졌습니다. 배당을 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왔던 말이 그 다음에 힘을 줘서 들어온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찌 보면 부러지는 게 당연하지만 편성을 본다라면 그때는 왕대 월드짱 특명 어찌 보면 부러질 만한 편성들이었습니다. 이군 최강마들이었고 이 경주 자체가 역으로 보면 이군 최강마가 없습니다.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53.5 다시 한번 박태종 기수가 올라갔고 다시 한번 본인이 새벽 쪽에 진행을 했고 지난번에 착순권이 오면서 말의 특성도 알았고 요번에는 그 자존심을 좀 만회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해서 그런 8번마 홀리데이들이 역으로 요번 경주에 노림수로 공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람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네, 많이 불었죠. 저도 큰일 날 뻔했는데 속을 뻔했습니다. 가시죠. 네. 자,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국산마를 과연 추천을 해야 될까? 아니면 외산마로 인정을 해야 될까? 7번 장산 라이언하고 안쪽에 이제 1번마 켄터키 갤로버입니다. 이제 두 마리 다가 이제 외산마기 때문에 이제 요 두 마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이 5번마 시티 레이서예요. 마필 자체가 임팩트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임팩트도 없고 이 선행을 가는 그런 마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감량이에요. 자, 외산마에 출전을 하면서 이제 52kg로 감량이 떨어졌고 이 마필의 휴양을 가기 전까지 계속 56, 58, 56, 56. 자, 부담 중량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 나갔다. 자, 거기에 한번 힘을 실어 보면서 5번마 시티 레이서를 덜 팔리겠죠? 팔릴 것 같은데요, 좀 좀. 팔리려나요? 맞아요. 그리고 머리 아마 이게 없이 팔릴 것 같아요. 2,500에 4kg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팔려요. 자, 그런 점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교 상태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뭐랄까요, 한 주 연기를 했어요. 원래 지난주에 나오려고 그랬던 마필인데 한 주 연기를 하면서 마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5번만 시티 레이서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5번 시티레이서 국산마로서 4kg 마이너스. 역시 2,500. 그래요. 저는 7번 장산 라이언인데요.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금요일 날 마지막과 교차가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후반부에 그 어떻게 공교롭게 추천드렸던 마필이 이제 후반부 두 마리가 또 병합조기로 시행했던 말이고 신병훈 의원이 그 앞경주 어떤 결과를 보자라고 했는데 또 이번 경주도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긴 그렇죠. 한데 뭐 월요일 날만 병합을 했기 때문에 후반부는 따로 했으니까 이거는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뭐 신병훈 의원의 공식대로라면은 한 놈은 오고 한 놈은 좀 확률이 떨어진다. 네, 그렇죠? 좀 그런 게 많다라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그렇다면은 저는 장산 라이언도 한번 이 12경주의 어떤 그 결과 한번 더 체크한 다음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장산 라이언 저는 지난번에 인기 순위
2위로 팔렸죠 이게. 그때 주간에는 또 김초록 기수가 아주 최악이었던 주간이었어요. 그 주간 그때 자체가. 김초로가 아마 그거였죠. 백승. 그거 백승 백승 걸려가지고 걸린다 그래놓고 제가 이거 어머. 추천했어요. 놓고 추천. 아마 이 앞전에 한 3개인가 추천드렸어요. 김초로. 그날 아마 김초록 기수 거의 다 부러졌을 거예요. 다 부러졌어요. 네. 이번에 또 문세영 태웠네요. 음. 김병진 마주에 자 문세영 카드를 뽑아드는 장산 라이언. 네. 그래요. 저는 일단은 요 마필을 마지막 경주 관심권 마필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켄터키 갤러퍼한테 깨졌거든요. 네. 켄터키 갤러퍼 여기 있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긴 놈이 또 이길지 아니면은 직전에 진 마필이 이번에 서로 갈지 한번 마지막 경주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한 마리씩 얘기하니까 편하네요. 또 그러니까 한 마리씩 얘기한 거 그냥 삼복조로 돌려가지고 그렇죠. 뭐 딱 두 마리만 네. 얘기하면 좀 애매하니까. 돌려서 몇 마리가 들어올지 한번 저도 한번 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떤 기수의 경험으로서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우리 원정일 기수가 가지고 그거를 갖고 예상을 또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굉장히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럼요. 그래서 하나하나 아까도 뭐 편골절 네네. 아주 좋은 내용을 얘기해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원정일 그 전문위원 자비스란 마필로 마주협회 장비 우승할 때 그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앞으로 이 전문위원 예상 어떤 전문위원 앞길에도 좋은 일만 계속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네. 우리 또 신병훈 의원도 항상 열심히 하니까 하여튼 7월달 경마, 6월달 경마까지는 뭐 상반기 경마였으니까요. 네. 그냥 이제 잊고 또 7월 새로 또 시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7월 경마도 한번 화이팅 하고요. 또 다음 주부터 노을 경마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일단 다음 주부터 노을 경마니까 너무 일찍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또 일찍 나오면은 큰일 납니다. 갈 데도 없고. 요즘에 저희 방송 보시면 되죠 뭐. 입장을 안 시켜줘요. 네, 그렇죠. 지정 같은 데는 입장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맞아요. 하여튼 뭐 이번 주 7월 첫째 주 경마 하여튼 잘 단추를 잘 낄 테니까 많은 소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1회 경마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